자,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9월 됐습니다. 그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나는 어저께 자면서 되게 덥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한 3번 정도 깬 것 같은데, 그죠? 어제는 안 더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는 더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는 보니까, 이제 9월이야.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죠. 비도 부슬부슬 내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나 걸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살짝 했어요. 그죠? 이제 이렇게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자, 근데 9월 달인데, 8월, 물론 이제 7, 8월에 주로 이제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토익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또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만은 9월에 너무 학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제가 다들 9월에는 공부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지? 그래서 너무 많이 주기는 했어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좋은 날씨에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지? 추석 연휴가 좀 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뭐, 중간고사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지? 하지만 또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할 일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해 나가도록 하죠. 자, 일단, 팟7 관련해서 여러분들 집중반 수업인데, 이 수업은 이제 기본반이나 중급 또는 정규에서 ACRC를 하시고 이제 팟7을 또 연계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팟7만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지?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또 집에서 또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지금 눈높이는 전체적으로는 팟7이라는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할 건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약간 고급적인 기술 또는 전략까지 같이 좀 아울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오래 또 하면은 또 정규나 또는 중급 학생들한테는 이미 다 아는 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론 수업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론 특강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좀 부족하신 분들, 기초가 조금 다져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론 영상 보시면서 기초를 좀 다지고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프랙티컬한 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게요. 그래서 이 기본반 학생분들 중에는 나는 팟7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하시는 분은 그 영상을 미리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다듬어서 수업을 좀 더 빠르게 쫓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가죠. 여러분들 해커스 어학원 일단 먼저 로그인 먼저 하실게요. 해커스 어학원 앱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해커스 어학원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신 후에 일단 로그인 먼저 하실게요. 제가 잠깐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해커스 학원 홈페이지 찾아서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하실게요. 자, 그리고 집에서 듣고 있는 분들은 채팅창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오늘 일단 수업 들어오셨으면 출석했다고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나중에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출첵에다가 출석했습니다 또는 출첵 또는 뭐 저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확인할 테니까. 자, 해커스 학원 로그인 하셨으면 맨 위쪽이나 맨 왼쪽에 보면은 마이 페이지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이 페이지 들어가 보실게요. 저는 PC 버전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여러 개 나오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만 보일 거예요. 그지? 뭘 하나를 기준으로 할까요? 어, 기준 아무거나 하나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요거랑 좀 연계해서 봅시다. 따로 없네. 요거 가지고 갑시다. 자, 507호 돼 있는 거. 아마 여러분은 화면 여기 보일 거예요. 그죠? 507호 화면 보이실 거고, 밑에 온라인 강의실 보이실 거고, 그 옆에 바로가기 있을 겁니다. 그지? 물론 세로로 돼 있겠지? 자, 먼저 온라인 강의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온라인 강의실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녹화하고 있지만, 녹화한 강의를 따로 순차별로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셔서 공부를 하다가 오늘 수업한 내용인데 좀 약간 그때 설명이 놓쳤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시 보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또 추석 명절이 또 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17일 말고 추석 명절 앞뒤로 우리가 수업이 있는데 못 오시게 되면 집에서 온라인 강의실 들어가셔서 집에서 영상 보시면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석을 했다거나 수업 내용을 잘 이해 못했을 때 그때 온라인 강의실 들어가셔서 복습 영상 보시면 됩니다. 복습 영상은 기본적으로는 종강일 때까지는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날 건 그날 하셔가지고 그 다음 진도 따라가는데 지장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별가기 게시판 바로 가기로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가면 3시간 듣는 분들은 또 공지글이 여러 개잖아요. 그지? 그래서 위에 보면 카테고리에서
파7 먼저 선택하셔서 들어오실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맨 처음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맨 마지막에 제가 처음 올린 글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죠. 오픈 채팅방 이용 안내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판별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의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공지 같은 걸 전달할 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판별 게시판 학원 사이트를 매일매일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늦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판별 게시판을 통해서도 운영을 하지만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카카오톡 안에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들었으니까 밑에 링크 있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12시 수업이니까 12시 주땡명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강생 확인도 가능한데 여러분의 익명성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도록 할게요. 들어올 때는 카카오톡 아이디 말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아이디 있죠? 그렇게 하면 접근이 안 된다, 그죠? 서로가 우리가 대화방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 들어오시고 두 번째 거 설명을 드리죠. 자, 두 번째는 일자별 진도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달 진도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둑판처럼 월요일부터 쭉 다 있어요. 단 하나 17일 날만, 그지? 17일 날만 우리가 수업이 없어요, 그지? 그날만 추석 당일날 뭐 집안에서 꼭 가야 돼요. 저는 차례 지내로 그런 분 계시니까, 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는 수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올해 추석은 그냥 취업 준비하는데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수업할 거예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가족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실에서 영상 보시면 그걸로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에도 이번 주도 그렇지만 매주 모의고사가 하나씩 나갈 거예요. 모의고사 나가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시간 안에 푸는지,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몇 개씩 틀리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저하고 학습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습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단톡방 통해서 뭐 월요일 날 저 상담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몇 시 저 괜찮아요. 그러면 저도 그 시간 괜찮아요. 조인해 가지고 서로 하면 돼요. 보통은 수업 끝나고 나서 상담 많이 진행하니까 요일만 거의 정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학습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몇 점이고 기간은 얼마를 잡았는데 현재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공부하면 더 좋을까요?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죠? 저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할까요? 저게 더 중요할까요? 그런 것들 저랑 하시면 돼요. 마치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상담받고 의사가 식이요법도 바꿔주고 필요하면 약도 좀 드세요 하죠? 그런 거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지 제가 진단 내려서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지금 너는 다 필요 없어 이것만 해 이렇게 해드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저하고 꼭 상담할 수 있도록.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하자 그러면 저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자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들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모의고사 나갈 때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매달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토요일 날 특강을 구성할 거예요. 유료 특강 4시간짜리를 특강을 할 겁니다. 총정리하는 거 시험 전날에 그거 할 거예요. 이번 달에는 9월 28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료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수업 시작하면서 나눠드린 거 있죠. 이렇게 출첵표 뭐 나눠드린 거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출석하고 과제를 제가 매일매일 인증하면서 도장을 찍어 드릴 겁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19일차까지죠. 특강하기까지 19일차까지 여러분의 출석을 미션 클리어를 하시면 유료 특강 참여권을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죠? 그 특강이 뭐 지금 한 3만에서 5만 원 정도 책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무료 특강 수강권을 드릴 겁니다. 그거 드릴 거고 그리고 파트 5, 6 문법에 대한 총정리되어 있는 비법 노트가 있는데 우리 파트 7 집중반이지만 그거는 일과 같은 동일한 이벤트라서 그것도 드릴 거니까 출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출석 체크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리스트에다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 지금 아직 온라인 들으시는 분 출첵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출첵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요거 하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더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여기 OT 영상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OT 영상 보시면 부교재 있는 과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스터디는 어떤 걸 하게 되는지 쭉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더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OT 내용은 이걸로
그죠? 가름할게요. 이제 오늘 수업 해야 되니까. 자, 나머지들은 쭉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링크 해놨으니까 한번 쓱 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올려놓은 글도 제목 보면 뭐에 대한 글인가, 그죠? 스터디 진행 안내, 수강 후기, 그죠? 시험장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파7의 이론이 부족하신 분은 이론 강의 올려놓는다 했는데 미리 올려놨어요, 그죠? 1탄부터 6탄까지 시간 내셔서 하루에 하나씩 기본반 같은 경우는 하나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파7에 대한 공략집 있죠.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다 들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거가 들은 상태에서 이제 내일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 1탄부터 6탄까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 빈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빈칸 보시고 그 빈칸 안에 제가 필기하는 거 다 넣어 놨으니까 혹시 필기 놓치시는 부분 있으면 그거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PDF 받아서 강의 듣고 필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거 첫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A 코스로 진행이 될 거고요. 후반부는 B 코스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수업할 때는 교재 700 A 돼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일단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10일 동안 1, 2주차는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죠. 자, 보면 맨 앞에 보면 vocabulary warm-up 해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똑같은 화면 보고 계시나요? 요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수업하면서 다루게 될 어휘들 중에 일부 제가 조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Part 5, 6도 그렇고 Part 7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를 잘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결국 독해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걸 알아야겠죠. 그럼 독해가 왜 안 되는가는 딱 알죠. 읽으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모르는 어휘에. 그죠? 모르는 어휘가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슥슥슥 읽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파7을 잘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토익 시험을 잘 모르는 분이 문제를 풀어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출제자가 이런 정보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모의고사로 제 생각에는 한 10세트 정도 풀면은 뭐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10세트를 이미 다 풀어봤는데요. 하시는 분은 문제 유형을 모르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어휘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만 풀고 있다? 개선이 안 되는 거지. 정답률이 똑같은 거죠. 계속. 그러니까 실질적인 독해력 자체를 올리려면 어휘가 개선이 돼야 돼요. 어휘가 한 80%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문장 구조 분석력. 왜냐? 문장 구조 좀 복잡한 경우에는 독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분사 구문이 들어가고 도치가 된다든지 그죠? 또는 뭐 생략이 됐다든지 이러면 좀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많아봐야 20%예요. 그러니까 독해의 핵심은 어휘력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휘가 좋아지면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리는 이유, 안 읽어지는 이유는 다 어휘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휘가 좋아지면 듣기도 획기적으로, 독해도 획기적으로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익 문제도 별로 안 풀었고요. 뭐 딱히 한 거 없어요. 그냥 단어만 막 외웠는데요. 근데 갑자기 막 영어가 쉬워지던데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휘 공부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울 거에 대한 어휘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앞에 보면 빈칸이 있다, 그죠? 빈칸은 뭐냐면 체크하는데 내가 모르는 어휘 체크하는 거여서 자, 단어만 보고 뜻풀이 일단 보지 말고 뜻풀이는 손으로 살짝 이렇게 종이로 노트 같은 걸로 가리시고 단어만 보고 나 이 단어 안다 체크, 모른다 아는 걸 체크할까요? 그죠? 아는 걸 체크합시다. 아는 걸 체크하세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죠. 몇 개나 체크가 되는지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모르는 단어가 더 많아요? 아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죠? 아,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았나? 이 생각이 살짝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휘의 수준으로 볼 것 같으면 리스닝이 뭐 비유적으로 말하면 한 3, 4천 개 정도 어휘를 다룹니다. 근데 Part 5, 6가 한 7천 개에서 한 8천 개 정도? 근데 Part 7이 12,000개 이상의 어휘를 다뤄요. 물론 그 어휘들 중에 일부는 지문에는 나오지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는 어휘들도 있죠. 파7의 어휘가 제일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리스닝 할 때는 모르는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눈으로는 알아도 귀로 안 들리거든요. 연음이 된다든지 내가 정확한 소리값을 몰랐다든지 그런 거죠. 심지어 광고라는 단어 있잖아요. advertisement. 그 단어도 안 들려요. 왜? advertisement라고 아무도 안 읽거든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그러면 타이즈먼트가 뭐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듣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아는 단어라도 귀로 못 듣는 거지. 그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 읽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단어의 정확한 소리값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 심한 경우는 이제 연음 처리가 잘 안 돼서 그죠? 우리가 보통 put your hands up 이라고 안 하잖아요. put your hands up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어때요? 랩 좀 들어보신 분은 put your hands up 다 듣죠. check this out 너무 잘 듣죠. 익숙한 건 다 들려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내가 지금 애시 수업은 아니지만 듣기를 잘하려고 하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읽어봐야 아 나도 이렇게 읽는다. 나도 check this out. 그러면 check this out이 들리는 거죠. check this out 읽는 사람은 안 들려요. 아무도 그렇게 안 읽으니까. 그래서 많이 따라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야. 근데 파7은 어휘가 엄청 영향을 크게 끼치는 거죠. 그래서 파7의 어휘는 어려운 단어들, 모르는 단어 꽤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나가셔야 돼요. 제가 옆에 뜻풀이 쭉 해놨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미리 집에서 공부해 오십니다. 예습은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할 어휘 미리 예습해 오기 그죠? 쭉 보시면서 단어들 뜻풀이 옆에 영영사들 뜻풀이 쭉 있으니까 보고 내가 모르는 거 체크 해 보시면 됩니다. 그지? 요거는 오늘은 생략하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뭐냐면 문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서 그 어휘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지? 문장에 적절한 어휘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훈련입니다. 그죠? 요거는 답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게 될 부분은 그 뒤에 sentence completion 부분부터 이제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여러분 보면은 문장 구조 분석 훈련하는 거 있죠. 그거 나중에 OT 영상 보면 나오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가이드라인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그거는 미리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과제로 하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저랑 같이 하는 거는 sentence completion하고 오늘의 독해 훈련 training for reading 요것만 저랑 같이 하실 겁니다. 자, 먼저 sentence completion은 뭐냐면 문장을 주고 보기 두 개 중에서 적절한 어휘나 문법적 요소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Part 5, 6를 훈련하면서 Part 7까지 연기하는 그런 종합적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art 5, 6, 7 전체 RC 전반에 대한 걸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래요. 원래는 15문제 3분 30초를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안 되니까 오늘은 8번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8번까지만 해서 딱 절반이니까 그지? 시간은 오늘 첫날이니까 2분 드려볼게요. 그죠? 2분 드려볼 테니까 해보도록 하죠. 1번부터 8번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 바로 출발할까요? 자, 올게요. 집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출석 인증하세요. 출첵하세요. 아직 안 하셨네요.
자, 같이 보도록 할까요? 8개였으니까 쉽게 하셨죠?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문법 문제였어요. 자리에 대한 확인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engineered 앞에 할 일 없는 자리니까 부사 고르는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휘만 좀 짚어보죠. 파7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까 어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휘의 뜻도 알아야겠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지문에서는 철수가 슈퍼바이저다 라고 돼 있어. 그래 놓고 문제가 철수는 누구냐 했는데 보기에는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대신에 head of the department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린 그걸 paraphrasing이라 그래요. 재표현이라 그러죠.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끔은 문장으로 바꾸게 돼요. 예를 들어 he is a supervisor of the team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보기에는 he is in charge of a group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관리 감독자니까 in charge, 관리 감독하는 사람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결국 파7에서 정답을 찾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건 이 단어도 알아야 되지만 그 단어의 동의어나 풀어서 설명하는 재표현 이런 걸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문장에서도 engineered라는 말 앞에 scientifically engineered라고 해놨어요. 근데 보기에는 뭐로 바꾸냐? scientifically designed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뀌는 부분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scientifically하게 engineered 되었다. 그죠? 따로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디자인 되었다는 뜻이죠. 또는 만들어졌다. produced, made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거기다가 뒤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어때요? conserve 에너지를 save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7을 공략하시려면 동의어도 많이 알아야 된다. paraphrasing이 될 거니까 그거 대비를 하셔야 돼요. conserve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serve라는 단어의 어원은 keep이라는 뜻이에요. keep. 그래서 기본적으로 conserve는 전체적인 걸 그대로 keep 유지하는 거니까 많이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conserve 에너지는 기본 표현입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입에 한번 붙여봅시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to conserve energy. 같이 해보죠. to conserve energy. 동의어로 바꿔볼까요? to save energy. 어떻게? to save energy.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지? scientifically engineered to conserve energy. 이렇게 덩어리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잠깐 보죠. 자, 이번에 온라인 커스터머들은 receive 20% discount. 우리 흔히 말하는 20% 할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챙겨둘 게 있습니다. 20% discount라는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가 붙어 있어요. 디스카운트가 가산명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익에서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offer 뒤에다가 discount를 준 거야. 할인을 제공한다. 디스카운트를 누가 몰라. 근데 단수 복수를 깔았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명사 문제 중에 단수 복수를 주면 가산, 불가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명사는 가산 명사의 경우는 단수일 때는 앞에 어나 더의 한정사가 없이 홀로 쓸 수 없어요. 따라서 얘가 가산 명사면 디스카운트 복수로 쓸 수는 있어도 단수 가산으로 혼자는 못 씁니다. 앞에 한정사 없이는. 근데 불가산이면 어떻게 돼요? 불가산은 복수형이 없으니까.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불가산이니 디스카운트, 가산이니 디스카운트가 정답이 되는 그런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대놓고 물은 거야. 디스카운트가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할인을 세나? 할인을 셀 게 있나? 애매하죠? 디스카운트를 누가 몰라? 디스카운트를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얘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그죠? 디스카운트가 가산이래. 그죠? 디스카운트. 20%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얘가 가산이구나. 이런 것도 하나 챙겨두세요. 자, 두 번째로 알려드릴 팁은 디스카운트가 좋아하는 전치사. on을 좋아합니다. 무엇에 대해 할인해주다 할 때 discount on 무슨 제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아웃도어 제품에 대해서 할인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discount on outdoor item.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가산이면서 on하고 친하다라는 거 챙겨두세요. 그래서 20% discount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discount on something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잘 챙겨두세요. 자, 3번으로 갑니다.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요거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이 inform이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해요. 우리가 보통 해놓고 후회하죠. 해놓고 후회하잖아. 그지? 내가 그런 말 하지 말 걸 그랬다. 해놓고 후회하지. 그래서 regret doing을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얘가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미리 유감이다.
내가 이런 소식 좋지 않은 소식 전할 때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아직 안 했어. 앞으로 할 얘기야. 그럴 때는 to도를 쓸 수 있어요.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이때는 to도를 쓸 수도 있다. 요거 하나 정리합니다. 하면서 곁들일 게 inform의 구조예요. 토익에서 inform이라는 동사의 구조는 굉장히 비중이 큰데요. inform은 that을 바로 못 가져요. 항상 inform은 듣는 사람이 정해져야 돼. inform somebody에게 that절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inform that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두 개 다 가져갑시다.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이제 inform의 구조와 regret의 구조 동시에, 그죠? 자, that까지 입에 완전히 붙여버리죠. 같이 읽어봅시다.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한 번 더요.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시구나. 영어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이 읽어보면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읽으세요. 자, the following item 주어 뒤에 you도 또 나와. 왜 또 주어 동사야? 관계절이죠. 관계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한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론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실전에서 구조 파악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지? 우리가 문법 왜 배워요? 독해 잘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독해를 원활하게 빠르게 잘하기 위해서 관계절이니 뭐니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 그지? 이론만 알고 있다? 실제 문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지? 요런 구조입니다. 자, 동사 is 뒤에 not in stock. 잘 아시죠? in stock. 재고가 있다. 재고가 없으면 not in stock이죠. 보통 out of stock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 not in stock이 out of stock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둡니다. no longer 굉장히 중요한 아이죠. 더 이상 뭐뭐 하진 않는 입니다. 이 no longer는 그냥 no longer 자체를 그냥 하나의 부사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is no longer being manufactured. 그래서 더 이상 제조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주문하신 물건이 재고도 없네요. 근데 공장에 물어보니까 더 이상 생산도 안 된대요.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죠.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요 구조 다시 한번 챙겨두세요. 자, 내려가세요. 7번 볼게요. 자, 정말 중요한 동사 하나 할게요. feature. feature는 아마 중학교 때는 여러분이 특징이라는 명사로 외우셨죠. 토익에서는 99% 동사로 출제됩니다. 특징을 만들어주거나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또는 신문 잡지의 특집 기사로 실리다. 요 feature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feature에 대해서는. 요건 아까 제가 어휘 정리한 데도 feature는 있거든요. 우리 교재 부분에 요거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는데 뜻풀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처가 보통 3가지 정도 있으니까 꼭 사전에서 3가지 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새롭고 내구성이 좋은 스크린을 갖고 있다. 그게 특징이야. 이 소리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씁니다. feature 동사로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8번 갑니다. 자, 8번은 of all이라는 부분은 문법이긴 한데요. of all이 들어가면 최상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of all 때문에 뒤에 the most informative 최상급이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전체 중에서 가장 좋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RC 시간 여러분 문법 시간에 오늘은 문장 구조만 오늘은 투부정사만 배우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잡아주시고 혹시 이해가 잘 안 가 하시는 분은 복습 영상 보시면서 확인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오늘 어휘 쪽 위주로 적긴 합시다. The speech 뒤에 바로 delivered가 붙은 건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그지? 이 사람이 deliver 한 speech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speech가 was the most informative 하다. 이 굵은 구조에서 지금 speech 뒤에 수식어 덩어리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둘 게 하나 있어요. 이 deliver라는 동사인데 deliver는 배달하다 뜻인 건 다 아시지.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다라는 뜻으로도 잘 써요. 그래서 연설하다, 강의하다 이런 식으로 deliver a lecture, deliver a class, deliver a speech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딱 치면 delivered를 고를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The speech delivered인데 원래는 the speech which was delivered인데 which was가 생략된 구조도 참고 한번 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어휘 informative인데 informative도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죠. informative는 inform이 알리다잖아요. 많은 걸 알려주어서 유익한
도움이 많이 되는, 즉 정보를 많이 줘서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연설이 정말 유익했어,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the speech was the most informative, 이런 구조죠. the speech was informative, 줄일까? the speech was informative, 입에 붙입시다. 같이 해보죠. the speech was informative. 한 번 더요. the speech was informative,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informed가 더 익숙한 아이일 거예요. 얘가 더 자주 답으로 나오는 건 맞아. informed는 알고 있는 뜻인데, 요것도 유명한 표현 하나 있어요.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keep me informed. 밑에 하나 적어 주십니다. keep me informed. 그리고 욕심을 좀 내실 분은 정규에서는 하나 더 추가하세요. uninformed decision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정보를 다 비교해서 내린 가장 좋은 결정, 가장 현명한 결정을 uninformed decis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eep me informed 하고 uninformed decision이 informed와 관련한 유명한 두 가지 표현이에요. keep me informed는 어렵지도 않죠. 나를 알고 있는 상태로 keep 유지시켜달란 말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정보 주세요, 이거죠. 어떻게 되어가는지 계속 수시로 보고하세요. 이럴 때 직장 상사가 밑에 직원한테 일을 맡기면서 keep me informed,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보고하세요. 일 경과 보고하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씁니다. 자, 두 개, keep me informed 하고 uninformed decision, 이 두 개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도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드리죠. 자, 이렇게 sentence completion을 원래는 15개 합니다. 오늘은 시간 없어서 8개만 했습니다. 독해로 가봅시다. 자, 독해는 매일 지문 한 2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 같이 해볼 거예요. 오늘은 싱글 패스지만 4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2개는 좀 무난해요. 그래서 오늘 2개만, 뒤에 거 2개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팟7을 어떻게 공략할 건가, 그걸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배 게시판에 보면 있었죠. 그래서 팟7 전반에 대한 특집 영상, 그지? 그리고 이론 특강은 따로 지문별로니까 일단 오늘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건 팟7 공략집 특강 영상 있죠. 요거를 꼭 보셔야 돼. 요걸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팟7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가에 대한 거, 그걸 바탕으로 사실 오늘 수업이 돼야 되지만은 시간상 순서가 안 맞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일단 오늘은 문제를 풀 겁니다. 저는 오늘 그걸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푸시는가 한번 보고 제가 풀어드릴 때 여러분은 전문 토익 강사는 저렇게 푸는구나, 그래서 벤치마킹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럼 일단 먼저 풀고 갑시다. 문항이 5개인데 5개를 어느 정도 시간에 풀면 적당할까요? 기본적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팟5를 보통 우리가 18분에서 20분 정도의 주파를 해요. 그럼 남는 시간이 55분 정도죠. 마킹하는 시간을 좀 빼면 한 52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4문제 팟7을 풀어야 되니까 거의 문항당 1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근데 그 1분을 무조건 1분 하면 안 돼. 앞에서는 더 빨리 풀어야 돼. 왜냐면 뒤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더블 트리플로 가면 5문제를 5분 만에 풀기가 좀 힘들어. 한 7분, 8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간을 더 세이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문항당 1분 잡고 시간을 좀 빼는 형태로 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5문제니까 5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4분 정도에서 3분 30초 안에 주파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2시간 시험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처럼 5개만 딱 풀 때는 이것만 딱 초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그렇게 많이 못 드립니다. 제가 2분 30초 세팅하려고 그래요. 조금 타이트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뒤에 것만입니다. 앞에 거 말고, 앞에 거 2개 말고 뒤에 거 2개만, 뒤에 거 2개만 해서 2분 30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시죠.
자, 시간 좀 부족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요것만 하는 거라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드렸다는 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죠. 55번은 A, D, A, D. 57번은 B, A, D 이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푸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파7에 대해서는 문제부터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문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글에 대한 요약적인 정리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인 거 물어요. 글을 누가 썼냐, 누구를 위한 글이냐, 왜 썼냐 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보통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에 별로 심오함이 없단 말이에요. 토플 시험이나 수능 시험처럼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이 글 뒤에 어떤 내용이 올까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7의 특징은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거죠. 대신 문항당 40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세 문제야. 지문 읽고 세 문제 푸는데 1분 30초 만에 바쁘죠? 바빠요. 수능처럼 시간을 많이 주진 않아. 대신 문제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야? 속독이 돼야 돼. 속독이. 어휘가 모르는 게 별로 없어서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만 좋아지면 저는 예전부터 국어를 잘 못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토익 파7은 공대생들도 잘 풀더라고. 그죠? 전혀 인문사회적인 소양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문제 자체가 1 더하기 1은 더 큰 1이다 이런 거 없어. 무조건 2야. 실제 출제진들도 자연과학 쪽 출신들이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토익 파7은 딱 떨어지는 답들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만 길러주시면 돼요. 자, 하지만 문제부터 간다라는 이유가 문제를 보고 필요한 정보만 찾아 이거거든요. 근데 서두를 필요 없어요. 뒤에 여러분들 반백 게시판에 제가 올려둔 영상 나중에 보시겠지만 일단 모든 글은 첫 번째 할 일은 글의 종류부터 보는 거예요. 글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그 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알고 있으니까. 영화로 칠 것 같으면 내가 보는 오늘 영화가 호러인지 멜론지는 알고 극장에 앉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종류 보세요. 1초면 되는데 적혀 있잖아요. 포스트카드, 엽서. 요건 약간 일종의 폼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이메일, 레터, advertisement 적혀 있죠. 그리고 나서 항상 머릿속에 SRW 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S는 sender, 누가 보냈냐. R은 recipient, 누구에게 쓴 글이냐. W는 why, 왜 쓴 거냐. 그죠? 누가 누구에게 왜. 요거부터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요. 문제부터 공략하는 게 큰 틀인 건 맞아. 하지만 문제부터 서두를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누가 누구에게 왜 봅시다. 보낸 쪽 바로 있네요. 비전 센터. 비전은 뭐예요? 우리 보통 미래의 비전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비전은 시력입니다. 시력. 그러니까 안과나 안경점일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비전 센터.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주소가 2개야. 여기 문제로 활용이 됐었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받는 사람은 J입니다. 밑에 보낸 사람의 추가 정보 없어요. 그냥 받는 사람, 보낸 사람은 비전 센터고 받는 사람은 J예요. 이 둘의 관계 아직 모릅니다. 처음에 보니까 저희 기록에 따르면 고객님의 지난번 눈 검사가 눈 검사니까 안과네, 안과. 그죠?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 센터가 안과구나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안과에서 그리고 누구한테 보냈는지 여기서도 나와요. 봐요. 지난번 눈 검사라는 것도 보니까 지난번 눈 검사는 뭐예요? 기존 고객인 거죠. 보통 고객은 둘 중 하나예요. 기존 고객 아니면 잠정 고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 고객입니다. 기존 고객은 뭐라 그래요? 영어로요? current customer이라고 합니다. current customer죠. 그렇게 일단 먼저 관계부터 정리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입니다. 보통 기존 고객은 existing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챙겨두세요. 기존 고객, existing customer. 반대로 아직 고객이 아닌 뭐야? potential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누가 안과에서 누구에게? 기존 고객에게. 그 왜만 찾으면 돼요. 지난번 눈 검사가 이때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저희는 주기적인 눈 검사를 권장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눈 검사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 얘기죠? 작년에 하고 나서 그 얘기야. 그러면서 뒤에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바로 뒤에 now가 등장해요. 이 now는 파7에서의 now는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이제 우리 뭔가 새로운 거 있어요. 이런 느낌. 또는 기존의 방식에서 바뀐 점이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할 때 now를 강조처럼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안과에서 지금 바뀐 점이 있다.
새로운 점이 있다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제는 의사가 6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늘었단 소린가요? 줄었단 소린가요? 당연히 늘었다라는 걸 강조하겠죠. 여러분이 광고하는데 의사가 줄었음을 광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도 뭐야? 이 병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스텝 넘버가 increase 했다. 이게 답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6명이라고 했지 늘었다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제는 의사가 6명입니다. 란 말은 늘었음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줄었다를 왜 강조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now는 뭘 의미한다? new, 새로운 거. change, 바뀐 점입니다. 이제는 6명이 됐습니다는 말은 여러분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더 많은 다양한 의사 중에 고르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겠죠. 또는 우리 사업이 더 번창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은 여기입니다. please. 항상 파7에서는 please가 글 쓴 주제 목적을 끌고 다니죠. 특히 부탁이나 요청하는 글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전화 주셔서 편한 시간에 이 표현 꼭 챙겨주세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at your convenience가 너 편할 때 라는 뜻이에요. 당신 편할 때 전화 주세요. 근데 그 앞에 earliest를 붙였죠. 뭐 최대한 빨리야. 그러니 당신 편한 시간 중에 최대한 빨리란 말은 사실은 최대한 빨리 하란 소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as soon as possible 이라는 표현 있죠. 그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as soon as possible. 그거랑 동일한 표현인데 잘 씁니다. 챙겨두세요. 그래서 뭐하라? 결국 글 쓴 목적은 여기입니다. 눈 검사 예약 잡으세요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 읽게 됐습니다. 왜냐? 어차피 주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읽으셔도 됩니다. 꼭 첫 줄만 읽어야 돼? 그런 건 없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 부탁 요구했느냐? 부탁 요구했다 ask는 항상 please랑 매칭이 됩니다. 파7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ask 부탁 요청한 건 please에서 답이 나오죠. 결국 전화해서 예약 잡으라 그랬잖아요. 보기를 보니까 전화해라고 돼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골랐어요. 근데 조금 조심했어야 돼요. return of call은 내가 전화한 거에 대해서 응답 주세요 라는 소리죠. 지금 이거 엽서야 전화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요겁니다. 결국 please call 이 부분 때문에 call 부분이 뭐한 거예요? 함정이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지고 보면 어때요? 함정이 좀 약간 좀 사실은 좀 그죠? 고급스럽진 않아 그지? 하지만 틀렸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어설픈 함정도 걸려들 수 있습니다. 아니 please 뒤에 전화라고 했으니까 그 return a call. 그렇네. 얘는 전화라가 내 전화에 전화 주세요 소리였던 거지. 이 전화가 아닌데 그런 얘기죠. 오히려 예약 접수 잡으세요 하니까 D가 정답이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어쨌든 please에서 정답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 센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이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맞는 것 찾기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낫이 붙지 않아서 좀 부담은 적지만 근데 답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읽다 보니까 매장이 1개 이상 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 썼어요? 주소가 2개잖아. 종로점, 강남점. 센스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토익 파7은 수능처럼 읽고 이해하는 사고력과 이해력, 논리력, 추론력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토익 시험 자체가 뭐예요? 회사 들어와서 일 잘할 사람 뽑는 시험이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영어적 부분에서 문제 없는가. 그거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눈치, 코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관찰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위에 있잖아 주소가 2개. 그럼 지점이 2개란 소리 아니겠어? 그렇네? 그죠? 알고 보면은 맞아. 근데 왜 내 눈에 이런 게 안 들어올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7 문제 풀 때는 이런 요소들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어휘는 하나 챙기시면 돼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 표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죠. 자, 두 번째 질문도 지문의 종류가 notice 돼 있어요. 공지? 공지는 알리는 게 목적인 글이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는가? 그거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처음 보니까 all employee예요. 전체 직원에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내 공지에 해당합니다. 전체 직원에게 알림. 그죠? 보통 알리는 주체는 회사의 좀 높은 분, 그지? 자, 뭐 알리는 사람은 안 나와 있어요. 첫 줄 읽어볼까요? 17일 날 날짜는 늘 체크해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날짜를 활용해서 문제 내는 걸 좋아하니까. TC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Replacing window, 창문 교체 작업을 할 겁니다. 본사 건물에서 Corporate Headquarters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구나. 자, 얘는 깔끔하죠.
한 문장 딱 읽으면 누가 회사 측에서 누구에게 전체 직원에게 뭐를 공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리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깔끔해요. 그럼 얘는 이래놓고 문제로 바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왜가 빨리 파악이 되면 이제 문제로 바로 가요. 그런데 나중에 특강 영상에서도 얘기해 주겠지만 단락이 이렇게 2개, 3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각 단락의 첫 줄씩을 읽어주는 것도 좋아요.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즉 기승전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so that 하기 위해서 수식어예요. TC 직원들이 방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폐쇄하겠다. 그날 당일 회사 문 닫는 거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냐? 17일 날부터 18일 날까지. 공사는 하루만 하면 되는구나. 그죠? 어쨌든 이런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축은 다 잡았어요. 공사합니다. 그와 관계해서 그날 하루는 문 열지 않습니다. 그죠? 직원들한테 알린 거야. 자, 문제로 가죠. 17일 날은 뭐 하느냐 물었습니다. 날짜 가지고 문제 내는 거 좋아한다고 금방 얘기했어요. 그죠? 17일 공사한다고 그랬잖아. 창문 교체 딱 체크해놨지. 그지? 그겁니다. 그 보기를 보니까 창문 교체를 뭐로 바꿨어요? renovation project.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창문 교체 작업이 끝난다? 아니지. 18일까지 폐쇄한다 그랬으니까 18일 날까지 하겠지. 17일 날 시작해서 참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어요. 보기가 함정이 되게 유치해 사실은요. 근데 틀린단 말이야. 왜? 막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지? 이날 공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공사가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공사는 다음날 18일까지 이어지는 것을 정황상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참 함정이었어요. start면 답이었겠지만 begun이면 답이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놓고 나서 정답은 어디로 갔냐면 그날 뭐 하냐 했냐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본사 건물에서 창문 교체를 한다 했으니까 본사 건물을 뭐로 바꿨어요? 헤드 오피스로 바꿨죠. 헤드쿼터즈를 헤드 오피스로 바꾸고 이런 패러프레이징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항상 말은 바뀌는 거야. 근데 헤드쿼터즈가 왜 본사냐면 이건 원래 군대에서 나온 용어예요. 헤드쿼터즈, 헤드는 우두머리들이죠. 쿼터는 4분의 1이에요. 하루에 4분의 1이 6시간이거든. 잠자는 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조직에 우두머리들이 들어가서 잠만 자는 곳. 그게 헤드쿼터즈에서 HQ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서 HQ, 중대장, 소대장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말하는 그게 이제 기업으로 넘어와서 회사의 본사를 헤드쿼터즈라 부르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게 헤드 오피스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 근데 이제 이거 창문 교체를 왜 이렇게 바꿔놨지? 봐, 창문을 왜 교체하죠? 그래, 기존의 창이 낡아서 더 좋은 거로, 그죠? 단열 효과가 더 높은 거로. 그게 뭐야? 임프루먼트예요. 이런 식의 패러프레이징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지? 그렇네. 창문을 교체한 것도 결국 건물이 좋아지는 거니까 임프루먼트잖아. 근데 이런 일반화된 패러프레이징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반화의 패러프레이징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첨부한 게 뭐냐 그랬어요. 첨부한 게 비자 4번을 첨부했습니다. 또는 영수증, contract, receipt, 영수증 또는 뭐 스케줄표 이런 거. 뭘 첨부해도 전부 다 얘는 뭐로 가져갈 수 있죠? document. 어때? 이 안에 들어가죠? 이 안에 들어가요. 브로셔를 첨부했습니다. document. 일정표를 첨부했다. document. 다 문서로 가는 거죠. 이게 일반화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예를 들어 인턴이에요. 철수는 디렉터, 철수는 CEO예요. 하지만 전부 다 employe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직원이잖아.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또 뭐 있을까? 이번에 창립 기념회 10주년 기념회 애니버서리 합니다. 이번에 신제품 출시 데몬스트레이션 합니다. 또 이번에 철수 리타이먼트 파티 할 거예요. 다 이벤트. 이날 뭐 하냐?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그 이벤트 안에 뭐든 다 들어가는 거야. 첨부한 게 뭐냐? 문서, 다큐. 이게 일반화의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창문을 교체하는 거, 페인트 칠을 하는 거, 카펫 교체하는 거 전부 다 improvement. 그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창문 교체라는 말을 뭐로 바꿨어? improvement로 바꿔서 정답으로 가져간 거죠. 근데 의외로 이 문제는요. A 고른 분도 있었지만 이게 또 어떤 거 보기 함정이 있었냐면 요거랑 관련해서 밑에 59번 59번도 많이 걸렸던 분이 있었어요. 58번부터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한테 부탁 요청한 게 뭐냐? 역시 에스크예요. 에스크니까 역시 플리즈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 읽다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플리즈가 있어.
please가 있어요. 여기 다 보이죠? 뭐라고 해놨냐? 창문 교체를 해야 되니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창문 틀에 있는 개인 물건 있으면 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거 어휘 하나 챙겨도 갈까요? 렛지라고 합니다. 렛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벽이 있어요. 절벽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보통 여기 서 있어 위험하잖아요. 여기 클라이밍 올라가죠. 요런 데를 요 부분을 렛지라고 부릅니다. 요 부분을 렛지라고 불러요. 벽에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벽에 이렇게 똑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화분도 하나 올려놓고, 그지? 그지? 책도 올려놓고, 요런 것들 렛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창문도 이렇게 있는데 가끔 이렇게 창문 틀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선인장 하나 예쁘게, 그지? 선인장 갖다 놓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렛지라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을 다 렛지라 부르는구나. 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렛지는 창틀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창틀 쪽에 놓여있는 책이나 개인 부품은 치워주세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걸 뭐로 어떻게 바꿔놨어요? 사무실에 어느 한 부분을 치워라. 좀 그렇죠. 어느 한 부분이 결국 윈도우 렛지인데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정작 뭐가 눈에 들어오냐? 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직원, 업체 측에서 가구 같은 거는 다 커버하고 나릅니다. 우리 직원들은 가구는 손댈 필요 없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걸 보기에 뭐라고 해놨어요? 가구나 장비를 덮어라. 먼지 안 들어가게. 그럴싸했어요. 그죠? 언급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이 회사 직원이 아니고 업체 직원. 공사하는 업체 직원이 할 거야. 근데 이걸 왜 고르게 됐을까? 이 재밌는 세팅이 있어. 이 지문에 숨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지문을 아무리 봐도요. 이 회사 이름이 안 나와요. 이 회사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정작 공사를 하는 업체 이름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회사가 TC 회사인 것처럼 약간 이렇게 혼선을 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지문을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의 함정도 이렇게 세팅한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첫 달러 맨 끝에 보면 요 101번 방은 직원들이 개인 물품 보관할 수 있도록 임시 창고로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보관하세요 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TC 직원들을 위해서 따로 리저브 시켜놨다. 따로 지정해놨다. 이거는 좋아. 그 방을 따로 리저브 시켜놨다. 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TC 회사 직원이 아니고 이 회사 직원들을 위한 거죠. 계속 이 TC가 혼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곧 TC인 것처럼. 요거는 세팅이에요. 의도적으로 세팅한 부분이었던 거죠. 참고하면 돼요. 오히려 정답은 뭐였냐? 지정해놨어. 근데 이용하실 분은 키를 받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평소에는 잠겨 있습니다로. 요거는 토익에서는 드문 추론 문제입니다. 이 정도 되면 토익에서는 조금 추론적으로는 어려운 추론을 돼요. 이 정도가 어려운 추론이에요. 대부분 다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답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영상을 아직 안 본 상태라서 조금 수업의 부분이 착착 이가 맞진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내일은 여러분도 그렇지 당연하지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따라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잘 짚어두십니다. 자, 근데 마지막 어휘는 이거 하나 챙겨드릴게요. 요 reserved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reserve 하면 예약했다라고만 뜻을 아는데 원래 reserve의 의미는 뭔가를 킵해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테이블도 미리 킵해두는 게 예약하는 거 아니에요? 항공권도 2달 전에 미리 킵해두는 게 예약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약하다 뜻도 있지만 특정 목적이나 특정 사람을 위해 따로 킵해두다라는 뜻으로도 reserve를 씁니다. 그래서 요 문 앞에 주차장 2개는 파란색 칠해놨어요. 요거는 장애인들을 위해 reserve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reserved parking area라고 부르죠. 지정된 주차 공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정된 공간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맨날 예약된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첫 시간 했는데 첫 시간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었겠죠. 그지? 그래서 수업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과제는 OT 영상 보시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과제 하는지 보고 과제 수행하시면 돼요. 데이 1 돼 있는 거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별 게시판에서 전체적인 파7에 대한 접근법 영상 꼭 보시고 내일 써보실 수 있도록 내일은 A 교재 데이 2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